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3대 지수 과연 이만큼 내린 게 과연 맞나 싶게 눈을 비비게 만들 만한 숫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부정적인 쪽으로였고요. 지금 관세 부과 이후에 각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침체에 대한 우려감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S&P 500 지수는 다시 한번 10% 넘게 조정폭을 받으면서 대폭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좀 투자 전략을 짜가야 될지 여러 IB들의 의견들을 참고하면서 이번 주도 또 한 번 더 저희와 함께 준비를 해보시죠. 네, 잠 못 드는 주말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모두 트럼프의 관세 때문이죠. 금요일 이틀째 패닉셀이 진행됐는데 시장 상황 들여다보겠습니다. 관세 전쟁 우려가 확산됐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5%대의 급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다우 지수가요, 포인트를 기준으로 2,200포인트 넘게 빠졌습니다. S&P 500 지수 이날 하루 동안 6% 가까운 하락이었습니다. 고점 대비 이제 17% 물러나 있는 상황이고요. 나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5.8%의 하락이었는데 이제 12월 고점 대비했을 때 22% 급락하면서 공식적으로 베어 마켓, 그러니까 약세장에 진입해 있습니다. 이날 시장 하락의 직접적인 이유가 됐던 것은 중국의 보복 조치였습니다. 수요일 미국이 내놓았던 초강경 관세 조치, 여기에 대한 복수로 4월 10일부터 미국에서 들어오는 전 품목에 대해서 우리도 34%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뿐만이 아니었죠. 히토류 수출 금지, 그리고 미국 기업 블랙리스트까지 선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됐던 시점이 중국 장 마감 이후, 그리고 미국 장 개장 전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 미국 장 하락을 유발해서 트럼프를 궁지로 몰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어찌됐든 협상보다는 보복이 먼저 시작됐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에는 공포감이 확산됐죠. 그리고 장중 낙폭 확대 요인은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Looking ahead, higher tariffs will be working their way through our economy and are likely to raise inflation in coming quarters. The size and duration of these effects remains uncertain. While tariffs are highly likely to generate at least a temporary rise in inflation, it's also possible that the effects could be more persistent. 관세가 예상보다 크고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고 성장 둔화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연준은 당장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연준이 시장에 좀 개입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다 보니까 실망감이 번지면서 지수가 장 막판에 낙폭을 조금 더 확대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두드러지면서요. 10년물 금리는 급락했습니다. 이제 4% 선 아래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변동성 지수인 빅스는 하루 만에 51% 가까이 급등하면서 45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 빅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S&P 500 지수가 한 달 동안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보일 것 같으냐, 이것을 수치화해 놓은 건데요. 한 달 동안 45%의 변동성,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움직임입니다. 이번 주에 이 빅스가 하향 안정화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에서 이틀 동안 사라진 시가총액의 규모가 9,600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악의 일주일을 보낸 건데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시장 어찌 전개가 될까요? 과거의 데이터에서 조금 힌트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봤다시피 빅스가 이날 45선을 뚫어냈습니다. 이런 경우에 S&P 500 지수가 이후에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를 이렇게 케이스별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빅스가 45선을 넘었던 이 시점들을 날짜별로 묶어놓은 것이고요. 이후 1일 후, 이틀 뒤, 3일 뒤, 그리고 일주일 후, 2주 이후까지의 S&P 500 지수 흐름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가장 첫 번째 하루 뒤 흐름을 보시면
보시면요. S&P 500 지수가 오를 확률이 75%로 집계가 되고요. 상승률은 2.6%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오늘 밤에 개장하는 월요일 미국 증시가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주일 이후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 상승 확률이 83%로 조금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상승률은 4.3%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오늘 밤 그리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 뉴욕 증시가 반등할 가능성이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는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안 오르고 예외가 됐던 케이스가 한 번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2018년 2월 6일 당시인데 이때가 바로 트럼프 1기 관세 전쟁이 걸렸던 바로 그 시점입니다. 만약에 이때의 전철을 밟게 된다면 이번 주에도 추가적인 변동성 대비를 좀 해봐야겠죠. 자, 이번에는 좀 다른 통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가 이틀 연속 4.5% 빠졌던 경우에 이후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였는가? 마찬가지로 가장 왼쪽에서부터 하루 뒤, 이틀 후,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3달 뒤, 1년 이후까지의 흐름을 정리해주고 있는 표인데요. 자, 일단 당장 다음 날 어땠는가? 80%의 확률로 지수가 오릅니다. 그리고 상승률은 3% 가까이 집계가 되고 있죠. 일주일 후의 흐름은 어떨까요? 역시 70%의 확률로 상승하는데 2.6%의 반등이 잡히고 있습니다. 한 달 후까지만 확인을 해보시죠. 90%의 확률로 시장이 상승을 하고요. 상승률은 7%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만 여기서 스터디된 각각의 케이스를 보시면요. 반등이 한번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을 받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포착되고 있다라는 점이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한동안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얻어갈 수 있겠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섹터와 종목별 분위기 보시죠. 자, 이 안에 담겨있는 종목의 개수가 500개입니다. 그리고 이날 상승했던 종목은 단 10개가량에 불과했습니다. 애플과 엔비디아, 테슬라의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중국으로의 익스포저가 크다는 점이 이들의 취약 포인트로 이날 잡히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10%대 하락을 그리면서 지수를 가장 크게 압박했습니다. 주말 사이에는 지금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활동하고 있는 머스크가 이번 관세 조치에 대해서 비판적인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진영 내에서는 엔비디아가 7.4%, 브로드컴이 5%, 마이크론이 13% 급락했습니다. 일단 반도체는 지금 당장은 관세에서 제외가 됐지만 트럼프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 부담이고요. 그리고 아울러 중국이 히토류 수출 금지 조치를 발표했죠. 이 히토류라고 하는 것은 반도체 장비의 아주 핵심적인 원재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 진영의 직격탄이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등의 은행주들이 7% 안팎의 급락을 그렸습니다. 침체 우려감을 피해가지 못했고요. 보통 시장이 이런 흐름을 보였을 때 최근의 특징은 경기 방어주들이 올랐다라는 것이었는데 이날은 이들마저도 급락했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침체 우려로 인한 패닉세를 피해가지 못하면서 필수 소비재와 통신주, 유틸리티 그리고 헬스케어 업종까지 일제히 하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유일하게 상승불을 켜냈던 것은 주택 건설주들에 해당합니다. 이날 금리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모기지 금리가 내려가면서 주택 구매가 좀 촉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주요 기술주 이슈 묶어서 확인해 봅니다. 일단 테슬라, 우리 시간으로 지금 한 새벽 3시쯤에 전해졌던 소식인데요.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테슬라의 전통적인 강세론자, 낙관론자로 아주 익숙하신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목표가를 43%나 하향 조정했다는 것이죠. 중국의 관세가 가장 주된 우려사항, 작년 매출의 5분의 1 이상이 중국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포인트로 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목표가는 $315. 이번 주에 이 소식이 테슬라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다음으로 메타입니다. 자사의 최신 AI 모델인 라마
라마4를 공개했다는 소식이 주말 사이 들려왔습니다. 멀티모달 기능 면에서 동급 최고의 성능을 자랑한다고 강조를 했고요. 왓츠앱이나 인스타 DM 등에서 이제 이 모델을 이용해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슈 특징주들 조금 더 살펴보시죠. 이 미중 무역 전쟁 격화에 투심이 위축되면서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ADR들의 주가도 일제히 급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알리바바, 핀더도, 징둥닷컴 그리고 바이디둥의 종목들, 그러니까 소매업체들, 기술주들, 전기차 업체들 할 것 없이 모두 8에서 9%대의 급락 흐름을 가져갔고요. 베트남 생산 비중이 높은 종목들의 주가는 올랐습니다. 베트남과의 무역 협상 기대감이 오르고 있는데 이 베트남의 공산당 럼 서기장이 트럼프에게 전화를 걸어서 만약에 우리가 협상을 할 수 있다면 관세율을 0%로 낮추고 싶다 이런 제안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베트남 특히 나이키의 경우에는 베트남 생산 비중이 50%에 달하다 보니까 이날 주가가 3% 정도의 탄력을 받았다라는 점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까지 체크를 해보시죠. 사실 다른 무엇보다도 이번 주 관세와 관련해서 어떤 속보가 전해지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유럽도 보복을 계획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에 따른 속보를 가장 주요하게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수요일 FOMC 의사록 공개됩니다. 경기 진단 판단해 볼 수 있겠고요. 목요일 3월 CPI, 금요일에는 PPI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 체크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네, 매크로 한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산 34% 보복 관세 부과하겠다라는 소식 지난 금요일 중국장이 마감한 이후에 들려왔습니다. 이 소식이 즉각적으로 미국 증시에 타격을 줬고요. 거의 대부분의 지수들이 5% 넘게 빠지는 모습을 포착할 수가 있었죠. 자, 그러한 가운데 베트남은 미국과 긍정적인 소통을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여러 가지 관세 부과 이후에 어떠한 대응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시장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 그리고 부채한도 인상안이 상원을 통과했다라는 소식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비농업 고용지표 발표가 됐습니다. 고용지표 자체는 서프라이즈였는데 전반적으로 실업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파월 의장이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에 또 연설에 나섰습니다. 관세 영향이 생각보다 크기는 할 것 같은데 일단 연준은 신중한 결정을 할 만큼 아직은 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보겠다라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시장을 끌어올리지 못한 발언이었고요. 전반적으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했고 WTI 원유 선물이라던가 전반적인 원자재 시장도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갔습니다. 7.4%나 WTI 원유 선물 빠진 채로 마감했고요. 61.9달러 선에서 마무리하기도 했죠. 주요 종목 이슈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애플은 관세 회피 목적으로 브라질에서 아이폰 부품을 조립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56%가량을 중국에서 조립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브라질 쪽으로 분산하겠다라는 구상이고요. 미국 에너지부가 AI 데이터 센터 부지 16곳 선정했다라는 뉴스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이크로소프트발 AI 데이터 센터 축소에 대한 우려감이 있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쪽으로 확장되는 쪽을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은 또 CT에서 나왔으니까요. AI 데이터 센터, AI 투심이 어느 정도 변화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 안에서도 완전히 좀 기대의 끈을 놓지는 않을 만한 뉴스였습니다. 자, 메타 라마4 공개 이슈는 체린 앵커도 전해주었습니다만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고요. 무엇보다 지금 10억 달러가량의 데이터 센터 투자한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주목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GLP-1 계열 보장하는 메디케어 바이든 행정부 때 통과가 됐던 내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철회한다라는 소식에 전반적으로 헬스케어 관련주들 빠지는 와중에도 일라이 릴리 같은 종목들은 6% 넘게 급락하기도 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의 투심에 영향 미치는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먼저 살펴보시죠. 미국 행정부로부터 관세 46% 폭탄을 맞은 베트남이 대미 관세를 0%까지 내리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4일 SNS 트루스 소셜에 람 베트남 공산당 총서기와 매우 생산적인 통화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베트남 뉴스통신에 따르면 람 총서기도 이번 통과를 높이 평가하며 미국산 상품 관세를 0%로 낮추기 위해 협상을 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또한 미국이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유사한 세율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람 총서기와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내용으로 나이키, 데커스 아웃도어, 룰루레몬 같은 종목이 상승했다라는 이야기 앞서서 체리네커도 전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로이터 통신이 나이키 사진을 헤드라인으로 올렸던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전반적으로 지금 어떠한 대응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선제적인 타협을 이미 진행을 했고 협력을 추가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국가들, 대표적으로 앞서서 언급했던 베트남이 있겠고 아르헨티나, 이스라엘, 인도 같은 나라들도 역시 선제적으로 타협을 한 이후에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디테일을 조정해 나갈까 이야기를 진행 중이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협상을 대기하고 있는 쪽은 멕시코, 호주, 일본 그리고 한국 포함한 국가들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보복 조치 이미 진행한 중국을 비롯해서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캐나다, 유럽연합은 보복 관세를 시행을 하긴 할 건데 일단 우리는 여러 가지 좀 조율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 지금 주요 관세의 타겟이었던 중국, 캐나다, 멕시코, EU를 중심으로 어떤 조치들이 나오고 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중국은 4월 10일부터 미국산에 34% 보복 관세 부과하겠다라는 내용 발표가 됐고요. 7종의 히토류에 대해서 수출 제한 조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관세를 일방적인 괴롭힘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EU 같은 경우는 회원국끼리의 단합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프랑스라던가 일부 국가들 같은 경우는 4월 말에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기조 자체는 보복 관세를 준비 중인데 어떠한 항목에 얼마만큼의 관세가 부과가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캐나다는 자동차 25%, 미국이 25% 보복 관세를 한 것에 있어서 우리도 같이 맞대응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산업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어떠한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좋겠냐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 이 팽팽한 긴장감도 감돌 것으로 보입니다. 멕시코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는 이들 국가들 가운데에서는 협상을 굉장히 좀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는 편이죠.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조금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지지율이 43%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건데요. 복귀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앞서서 보고 계신 이 파란 쪽이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율인데 전반적으로는 임기 초보다는 이렇게 쭉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43%까지 떨어진 이 지지율을 어떻게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회복을 위한 조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냐가 시장의 관건일 겁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S&P 500 지수가 사실 지금 5,000포인트까지 거의 떨어진 상황이죠. 5,400포인트 선에서는 약달러 수혜 자산인 신흥국과 리츠주를 매수하자라는 의견 제시하고 있고요. 5,100에서 5,200포인트 사이에서는 미국 스몰캡, 주택건설, 아시아 테크 관련한 종목들 매수가 좋겠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체리네커가 주택건설 관련주들 오름세 나타냈다는 점과도 함께 맞물려서 지켜보시면 좋겠죠. 자, 침체 시나리오도 제시했습니다. 만약에 4,800에서 5,000포인트 구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40에서 45%를 기록한다면 트럼프 풋이 작동할 수 있다. 따라서 위험 자산에 올인하는 전략도 제시를 해보고 있습니다. S&P 500이 하락하고 있는 흐름 자체는 굉장히 불안하기는 합니다만 언제 바닥을 찍고 반등할까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대감이기도 하죠. 자,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현지 시간 4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인상 정도가 예상보다 커졌다며 관세의 영향이 일시적인데 그치지 않고 더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하를 포함한 통화정책 경로 수정에 대해선 통화정책의 적절한 경로가 어떻게 될지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파월 의장 연설 전 발표된 미 노동부의 3월 고용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비농업 부문 고용이 전달보다 22만 8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고용 보고서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3월 비농업 고용자 수 22만 8천 명으로 컨센서스를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거의 2배가량이었고요. 전월치가 15만 1천 명이었는데 11만 7천 명으로 하향 조정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숫자를 보면 전월치 하향 조정된 것의 거의 2배가량이죠. 경제활동 참가율은 62.5%, 실업률은 4.2%로 나타났는데 전월치 그리고 컨센서스가 4.1%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주목을 하셔야 되겠죠. 연구 실업과 27주 이상 장기 실업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침체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실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기 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런 발언 내놨습니다. 연준 지금 금리 인하해야 한다. 현재가 인하의 완벽한 시점이다라는 기조의 발언들을 내놨는데 파월 의장 아직까지 우리가 금리 경로를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는 발언으로 그다지 화답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임기도 잘 마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은 만큼 연준이 어떠한 금리 정책 경로를 가져가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오리무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빌 에크먼 퍼싱 스퀘어의 CEO이죠. 관세 시행 연기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시행을 좀 유예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는 발언을 내놓지 않겠느냐. 만약에 관세가 강행이 된다면 경기 침체로 빠르게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도 함께 전했는데요. 월요일 굉장히 놀라운 날이 될 수도 있다라는 코멘트도 함께 내놓은 만큼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관세 연기 또는 유예라는 단어가 나올지 지켜보시는 것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 이어가겠습니다. 페이스북 모 회사 메타 플랫폼이 자사의 최신 대규모 언어 모델인 라마4를 공개했습니다. 메타는 현지 시간 5일 블로그를 통해 라마4 제품군 중 스카우트와 매버릭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라마3를 선보인 이후 1년 만입니다. 네, 메타는 여러 빅테크 기업들 가운데에서도 AI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벤치마크 성능을 공개하면서 상당히 뛰어나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요. 그다지 시장에서 최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아직은 훈련 중이다라는 언급도 함께 내놨는데요. 지금 메타의 AI 데이터 센터 관련한 인프라 확충에 대한 이야기 앞서서 저희 마이크로 한판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샘 알트먼 오픈 AI CEO는 GPT-5가 몇 개월 내로 좀 연기될 수 있다는 코멘트도 내놓았거든요. 일단 O3, O4 미니의 경우에는 몇 주 내 출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인프라 확충을 목적으로 챗 GPT-5가 좀 연기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봐서는 아직까지 막강한 수요 자체를 반증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도 역시 AI 데이터 센터 부지 16곳 선정했다라는 이야기 앞서서 전해드렸으니까요. AI 투심이 어느 곳으로 향할지는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